안녕하십니까, NJ 스튜디오 차화평TV의 제이입니다. 포르쉐가 파나메라를 출시하고 세간을 많이 놀렸겠지만 이 카이엔은 출시가 예견됐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파급 효과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첫 모델은 포르쉐 911, 996 모델의 앞모습을 채용해서 아주 흉측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도 그 포르쉐 엠블렘을 가지고 태어나서 많은 판매량을 기록했고 그리고 많은 개선을 겪었습니다. 그 카이엔의 첫 번째 쿠페형 모델이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리뷰는 포르쉐가 첫 번째로 선보이는 쿠페형 중형 SUV 카이엔 쿱입니다. 포르쉐 엠블렘의 매력은 엄청난 것 같습니다. 이 카이엔 1세대, 2세대가 디자인적으로 많은 결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히 1세대는 너무 심했었고 2세대는 뒷모습이 많이 흉측했으니까요. 그렇지만 이 포르쉐 엠블렘 고성능 SUV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아짐으로써 이 포르쉐가 그 시장을 잘 노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3세대에서 아주 많은 디자인적인 개선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고성능 차량 브랜드에서 이렇게 SUV로 성공을 함으로써 우르스나 그리고 르반테, 죽어도 SUV를 만들지 않겠다던 페라리의 프로상계 출시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스포티함에서는 BMW가 많은 명성을 얻고 있죠. 그래서 X5도 저희가 리뷰를 했었는데 아예 스포츠카 회사에서 만든 이 카이엔이 얼마나 스포츠성으로 BMW를 압도하는지 같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요. 옷을 또 벗겨보면 아우디의 스포츠 세팅이 된 SUV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하지만요. 그 3세대 카이엔을 베이스로 이 카이엔 쿱 모델이 최초로 출시가 됐습니다. 스포츠형 SUV를 표방하는 차량으로서 이 쿠페형 모델을 많이 기다리신 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또 좀 더 가벼워진 몸으로 일반 카이엔보다 살짝 더 날렵한 스펙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카이엔도 많은 트림을 선보였었는데 이 카이엔 쿱도 카이엔과 같은 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탠다드 카이엔 쿱은 V6기통 3리터 터보 엔진인 FSI 엔진이 올라가 있고요. 아우디의 8단 팁트로닉 트랜스미션에 S를 붙인 팁트로닉 S 트랜스미션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 파워트레인은 335마력의 46토크를 보여주는데 아우디의 Q7과 거의 동일한 스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로 빼기 5.7초로 일반 카이엔보다 0.2초나 앞당겼네요. 지금 보시는 이 카이엔 쿱 S 모델은 V6기통 2.9리터 트윈 터보 엔진이 올라가요. 제로백 4.7초 434마력에 50N토크는 포르쉐의 파워를 느끼기에 충분한 것 같습니다. 물론 터보 모델도 이 하이브리드 모델이 있긴 하지만 역시나 가장 강렬한 모델은 터보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이 카이엔 쿱 터보 모델은 람보르기니 우루스에도 들어가는 4.0리터 트윈 터보 엔진이 올라갑니다. 이 무시무시한 4리터 트윈 터보 엔진은 541마력에 78.4토크라는 슈퍼카의 스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합연비는 7.2km에 제로백은 3.9초가 나옵니다. 얼핏 보면 폭스바겐 플랫폼의 아우디스럽지만 포르쉐가 자랑하는 퍼포먼스를 스펙으로 많이 보여줍니다. 에어 서스펜션과 뒷바퀴 조향이 옵션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포르쉐 스테이빌리티 컨트롤이 들어가는데 새로운 포르쉐의 4D 샤시 컨트롤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액티브 롤 컨트롤 시스템인 PDCC도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면 아우디스럽다고 말하기 좀 어려운 것 같네요. 적응형 크루즈 컨트롤과 차선 유지 시스템은 운전의 피로를 덜어주기도 하고 크로스 트래픽 알람이라든지 긴급 자동 브레이크라는 안전 시스템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경쟁 차종인 벤츠나 BMW에 비해서 좀 빈약한 건 사실입니다. BMW는 운행 리코드 시스템 그리고 자율주행 기능까지 옵션으로 들어가니까 말이죠. 자, 디자인을 보도록 합시다. 자, 앞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의 996 얼굴을 가지고 있는 그 못난이에서 완전히 탈피를 하고 2세대부터는 좀 파나메라와 유사하게 앞모습을 가지고 태어났는데요. 정말 스포츠카스럽고 아름답습니다. 항상 너무 예뻤고요. 윗라인의 조잡한 라인들은 좀 불만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아주 스포츠카스럽습니다. 이번 3세대에 들어오면서 많이 바뀐 점은 뭐냐면 이 후드 위가 굉장히 평평해졌어요. 지난 세대에서는 조금 둥글게 떨어져 줬었는데 이렇게 평평하고 넓게 날렵하게 빠져준 거는 좋은데
그 아래쪽 그릴 부분이 너무 두텁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입이 너무 많이 벌어져 있다 그런 느낌이 들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는 부분은 살짝 아쉽고요. 또 포르쉐 시그니처인 간결한 그릴 라인들은 또 심플함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또 자세히 보면은 코끝이 길게 좀 빠져나와 있고 그릴이 살짝 역각도를 먹어져 있는 부분도 또 스포츠카스럽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파나메라랑 아주 닮은 부분은 이 눈이죠. 저는 좀 911처럼 나와주길 바랬는데 좀 파나메라 DNA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포르쉐가 이 헤드라이트 안쪽에 눈알같이 구조물을 넣어놓고 그게 움직이면서 어댑티브 라이트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지금 이 차량은 옵션이 들어간 차량인데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중앙에 눈알을 감싸고 있는 이 4개의 칼 같은 이 레이저 빔들이 아주 아름답게 들어가 있습니다. 꼭 외계인 우주선을 연상하게 하는 디자인이고요. 그래서 앞모습은 1세대에서 엄청 많이 진화된 2세대보다 살짝 못하게 떨어진 것 같지만 오히려 날카로움을 더 많이 부르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옆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이엔에서 카이엔 쿱으로 넘어오면서 옆모습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루프 쪽보다 먼저 옆라인을 좀 보도록 해요. 포르쉐가 911이나 파나메라 같은 이 스포츠카 세단에서 둥글둥글한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줘요. 그래서 좀 개구리 같다는 말씀을 좀 많이들 하시는데 옆라인들이 상당히 둥글둥글하면서 많은 굴곡이 커다랗게 막 튀어나오고 그래서 오히려 몸매 플러스가 되는 점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굳이 SUV 모델에도 이렇게 많은 둥근 라인을 쓸 필요가 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윈도우 트림 안에서 바디가 불쑥 튀어나오는 부분은 정말 완만하고 신미감 없는 곡선으로 둥글게 처리를 해놨어요. 그런 부분 마음에 안 들고요. 그리고 또 이 어깨가 이번에 쿠페 모델이 나오면서 좀 많이 튀어나옵니다. 쿠페 탑승부가 안쪽으로 좀 말려 들어가면서 어깨가 좀 많이 튀어나오는데 그 부분도 너무 둥글하게 Q8 같은 경우에서는 이 부분을 정말 날카로운 라인으로 처리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은 Q8보다도 오히려 스포티함이랑 강렬함을 좀 잃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 도어 손잡이 부는 정말 안습이네요. 어떻게 이렇게 못났게 디자인을 할 수가 있는지 서드파티 액세서리 얹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이 바디 위에 좀 튀어나와 있는 바디부 위쪽에 올라가 있는 사이드미러 상당히 예쁘고요. 오히려 이 휠 트림 위쪽 부분을 좀 각이 서서 튀어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그래도 약간 튀어나와줘서 스포티함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관 패키지를 넣으면은 이 휠 트림 부분에 이 무광 플라스틱이 아닌 유광 바디 페인트 플라스틱이 올라가는데 그거 꼭 넣으십시오. 만약에 사시려고 하시면은 그 옵션을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무광 플라스틱 들어간 차량은 너무 심심하고 이 포르쉐에 걸맞지 않는 그런 디자인을 보여줘요. 자, 그래서 이제 루프 라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Q8이나 우루스랑 비슷하게 C필러 쪽이 많이 죽지 않았어요. 아예 GLE 쿱이라든지 아니면 X6처럼 B필러부터 아예 푹 죽는 게 아니라 적어도 C필러는 좀 살려놨습니다. 그리고 좀 더 쿠페 같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장치를 해놨냐면은 이 바디 라인하고 루프 라인하고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바디 라인은 좀 더 날카롭게 죽지만 자세히 보면은 이 바디부 루프는 위쪽에 더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면은 좀 착시 현상 같이 몸이 좀 더 날카롭게 빠진 느낌을 주지만 C필러가 좀 더 솟아져 있고 안쪽에 공간을 더 내주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이 루프 스포일러부터 이 뒷 테일게이트까지는 많이 완만하게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은 차이를 두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3세대에 오면서 이 카이엔 일반 모델도 아주 스포티하게 쿠페스럽게 나와 있습니다. 뒷모습을 보시면 차이가 많은 것 같으면서도 그렇게 많이 나진 않거든요. 그래서 옆모습에서는 그래도 차이를 좀 많이 내주는 것 같습니다. 이 스포일러 부분은 이따 뒤에서 보도록 해요. 그리고 휠은 이 차도 19인치부터 22인치까지 휠 옵션이 있습니다. 상당히 큰 범위를 보여주고 있죠. 이 차량은 20인치 휠에 305mm 광폭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상당히 큰 모델이죠. 휠 디자인 자체는 제가 카이엔 쿱에 들어가는 휠을 전체 다 봤었거든요. 솔직히 예쁜 휠이 하나도 안 보였습니다. 굳이 하나 뽑자고 한다면은 카이엔 쿱 터보에 들어가는 휠 하나가 그래도 좀 포르쉐스럽고 예뻤었는데 휠 디자인은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 요즘 휠 디자인은 링컨하고 BMW가 아마 업계를 이끈다 그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디자인을 잘하는데 이 차도 20인치 옵션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너무 맹맹한 휠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차는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고 앞바퀴는 더블 위시본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뒷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쿤 모델이 나왔으니까 뒷모습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C필러에서 거의 다 떨어져서 쿠페 라인을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좀 더 GLE 쿱이라든지 전세대 X6보다는 현세대 X6 느낌이 좀 많이 들도록 디자인이 돼 있어요. 엉덩이 부분이 전혀 기울기 없이 그냥 햄버거처럼 두텁게 돼 있고, 그 코끝에서부터 이 C필러까지 완만한 라인으로 깎아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Q8도 이런 느낌이 좀 들었지만 이 차량은 좀 더 새로 나온 S6의 햄버거 같은 빵빵한 엉덩이를 좀 많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옆모습에서 너무 둥글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요번에 이 쿠페형 모델을 만들면서 라인이 약간씩 날카로운 게 들어가 있습니다. 뒷모양에는 그런 부분 좀 더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이 탑승부 부분이 깎아져 내려오기만 하는 게 아니라 좀 좁혀져서 들어옴으로 해가지고 어깨 부분이 좀 날카롭게 넓게 보입니다. 그래서 뒷모습에서는 정말 쿠페형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세대에서는 이 후미등이 상당히 흉측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3세대에서 가장 큰 변화를 겪은 부분이 이 후미등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이 쿤 모델에서는 그냥 일반 카이엔 모델하고 다른 점이 없습니다. 하지만 카이엔 자체가 후미등이 아주 아름답게 나와서 불만은 없고요. 그렇지만 이 스포일러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너무합니다. 이거 왜 이렇게 놨지? 많은 쿠페형 SUV들이 굳이 루프 스포일러는 달지는 않거든요. 그냥 이렇게 테일게이트 위쪽에 스포일러만 액센트로 놓는데, 이 차량은 두 개 다 넣어 놓으면서 이 위쪽에 루프 스포일러가 대머리 아저씨가 책만 있는 모자 쓰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스포일러 안쪽이 뚫려 있어서 바람이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테일게이트 위에 있는 날렵한 스포일러는 또 예쁘고요. 그리고 아래쪽 범퍼는 단순합니다. 단순하지만 이 코드라 배기구가 이 단순하면서 이 포르쉐 DNA를 잘 머금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트렁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X6도 그렇고 GLE 쿱도 그렇고 중형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간을 많이 내줍니다. 하지만 높이 부분에서 좀 문제를 많이 보여주고는 있어요. 하지만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깊습니다. 엄청나게 깊어서 풀사이즈 여행가방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여행가방을 넣어보면 역시나 중형 플랫폼을 가진 SUV이기 때문에 충분히 많은 공간을 보여주고, 하지만 좀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제 X6도 천장이 낮지만 이 풀사이즈 여행가방이 두 층으로 쌓이거든요. 근데 이 차량은 두 층으로 안 쌓일 것 같아요. 상당히 낮습니다. 요 커버를 두면요, 커버를 두고도 두 층으로 쌓이는 게 보통 대부분인데, 이 차량은 그러지 못한 부분은 좀 공간적으로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767리터인가? 의 공간을 보여줍니다. 이 트렁크로 접근하는 이 턱 부분이 상당히 낮습니다. 제가 파나메라 GTS 리뷰를 했을 때 이 턱 부분이 엄청 높아서 불편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차량은 오히려 반대네요. 다른 차량들보다 훨씬 더 낮게 돼 있어서 접근도 쉽고, 메탈 트림으로 스키트 플랫을 넣어놨는데 상당히 마무리가 잘 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쪽 플로어 공간이 있는지 또 살펴보도록 해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싼 차량인데 이 2열을 눕힐 수 있는 기믹이 없네요. 물리 버튼이라도 좀 원터치 버튼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또 앞쪽으로 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눕혀보겠습니다. 아우디 그룹이 이 플로어 평평하게 만드는 기술은 엄청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이 차량은 쿠페형 모델이다 보니까 이 뒷좌석의 헤드룸 때문에 엉덩이 쪽이 좀 들어가 있는, 그리고 무릎이 좀 올라가는 그런 좌석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뒷좌석이 좀 경사를 많이 먹었네요. 하지만 이 정도면 뭐 충분한 공간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